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목감기가 확실하게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기 때문에 오늘은 마이크를 써가면서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93회차 8월 12일 토요일 코보컵 4강전 두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예상했던 두 경기는 역시나 두 경기 다 모두 다득점 쪽 접근은 성공했으면서 동시에 현대캐피탈의 승리도 적중했고요. 자, 아쉽게도 삼성화재와 파나소닉의 경기는 다득점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삼성화재의 승리 쪽 접근은 틀려버렸는데요. 자, 어쨌거나 80%의 선택지가 적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기운 살려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대한항공과 삼성화재의 4강전 맞대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한항공은 KB를 상대로 한 3차전에서도 자, 적어가면서 할게요. 대한항공은 KB를 상대로 한 3차전에서도 세트스코어 3대1 승리를 기록했고 3연승으로 가뿐히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자, 대회 시작 전만 해도 많은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3패 탈락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막상 대회가 시작되고 뚜껑을 열어보니 대한항공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난 경기도 나름대로 빠르게 끝냈고 하지만 4강 이후에 경기를 위해서인지 아포짓과 속공을 자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도 느껴졌는데, 자, 하지만 이 작전이 상대에게 제대로 간파당했고 블로킹 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하지만 이런 전략들이 간파당하고 막히는 모습을 보여왔고 결국 이준을 활용하고 나서야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자,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준이 22득점, 곽승석이 15득점을 기록하면서 아포짓으로 나선 진지위는 속공도 섞어주면서 60%의 성공률로 10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경기였죠. 삼성화재는 어제 경기 파나소닉을 상대로 2대3으로 패배했는데, 자, 이 경기에서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두 경기에서 두 팀 모두 4강 진출은 확정되었지만 대한항공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열세를 보이면서 파나소닉에게 패배를 한 삼성화재인데요. 그렇게 이번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만나게 됐고요. 자, 어찌됐건 1세트와 2세트를 내주었지만 이후 선수 교체로 반전을 만들면서 3, 4세트를 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세트도 앞서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범실과 상대 블로킹으로 흐름을 내주어 버린 것이 패배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선수 운영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 삼성화재인데, 자, 김상우 감독은 그 전까지는 노재욱을 주로 출전시켰지만 지난 3세트에서 이호건을 투입하면서 경기 기세를 크게 바꿔놨습니다. 확실히 노재욱보다는 이호건의 토스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였고요. 다만 3세트부터 아포짓 선발로 출전해서 팀이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홍민기가 4세트에 부상을 입었고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난 경기 아포짓 선발로 출전해서 팀을 잘 이끌었던 홍민기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이 부분도 확실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인데, 자,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 손현종을 주전 삼각편대와 적절하게 바꿔줄 것으로 보였지만 손현종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들은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삼성화재고요. 자, 그리고 11일 21시 넘게 경기를 치른 이후 그리고 바로 다음 오늘인 1시 30분에 또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체력적인 부담이 예상되어지는 매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어제 경기를 21시까지 치르고
5세트 오늘 오후 1시에 또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라 체력적인 이슈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검토를 하면은 결국에는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고요. 삼성화재는 나름대로 팀을 잘 만들어 왔고 두전들의 힘으로 4강전에 진출했지만 지난 경기에서의 출혈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또한 박성진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노련함이 조금은 아쉬웠고요. 대한항공은 휴식을 취한 상태이고 아포짓의 불안감이 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도 모두 승리를 따냈고요. 이번 경기도 결국 승리하는 쪽은 대한항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도 어느 정도 저력을 보여주었기에 셧아웃의 승리는 아닐 것으로 예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삼성화재는 어제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을 치르고 바로 오늘 오후 1시에 경기를 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앞서 말씀드린 홍민기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을 때 추천 조합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대한항공의 승리, 그리고 마이너스 1.5 세트 핸디 항공 승해, 그리고 오버 쪽 접근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 쪽 접근 예상하는 경우는 셧아웃이 아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대한항공의 승리와 세트 핸디캡 정도 두 가지를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프로토 승부식 93회차 3135.20배당 조합으로 준비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4강전 2경기 파나소닉과 OK금융그룹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직전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파나소닉의 경기 내용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어제 경기에서 삼성화재를 3대2로 승리하며 3승으로 B조 1위로 4강에 진출했다. 자, 1, 2차전 경기와 일부 다른 선수 운영이 있었지만 경기력 자체는 유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조별리그 이후에 경기까지 생각하는 운영을 보이기도 했다. 자, 다만 파나소닉 역시도 직전 경기 5세트 혈전을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유니버사이드 종료 바로 합류한 타루미가 19득점, 그리고 이마무라가 19득점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나카모토까지 13득점, 그리고 니시카와도 15득점을 올렸는데, 자, 중요한 것은 3세트까지 뛰던 신을 제외하고 주전 세터인 후카츠를 투입하기도 했는데요. 자, 후카츠가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나름대로 중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상대 블로커들에게 교란을 줬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독이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하되 체력적인 어느 정도 안배도 했고요.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빛나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경기도 후카츠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는 파나소닉인데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고, 파나소닉도 선수를 자주 교체하고 있지만 주전들은 경기에 오래 뛰었기 때문에 주말이라, 그리고 이번에 치를 경기가 저녁 7시가 아닌 오후 4시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전날 경기 5세트를 치르고 다음날 바로 또 경기를 치러야 하기에 체력적인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OK금융그룹입니다. 자, OK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카드를 상대로 한 3차전에서 3대2 승리를 기록하면서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날 우리카드전에서 고비가 몇 차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집중력을 보이면서 승리했고요.
유니버시아드에서 돌아온 선수들과 주전 자원들이 골고루 활약했고요. 하루 휴식도 취한 채로 이번 경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하루의 휴식을 가졌고 유니버시아드에서 돌아온 선수들과 주전 자원들이 어느 정도 호흡이 맞춰진 상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2차전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가서 부진했던 신호진이 살아났죠. 무려 25득점을 기록하면서 최다 득점자에 올랐고, 자, 범실도 많았고 공격 차단도 몇 차례 있었지만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가져오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여기에 차지환까지 19득점을 올렸고, 이진성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3세트에 교체로 들어간 박승수가 분위기를 잘 바꿔줬습니다. 자,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이후 수비력과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OK금융그룹인데요. 자, 국가대표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공격력까지 끌어올렸을 때 거기다 체력적으로도 파나소닉보다는 앞서고 있기에 충분히 결승 진출이 적기에 놓여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고 수비와 조직력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공격력까지 잘 끌어올렸기에 충분히 올렸고, 체력적으로도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승산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경기는 OK 쪽의 핸디캡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자, 물론 파나소닉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나소닉 쪽에 정배당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OK 같은 경우는 유니버시아드 이후 합류한 선수들의 공격력이 나쁘지가 않았고, 세터 이슈를 제외하면 단점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경기 이후 제대로 쉬지 못한 파나소닉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충분히 OK 쪽의 핸디캡은 먹고 갈 수 있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OK는 국가대표로 차출됐던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공격력이 한층 더 좋아졌고 하루의 휴식기를 가진 반면 파나소닉은 어제 5세트 혈전을 치르고 바로 다음 오늘 또다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추천 방향을 정하자면은 OK 승까지도 충분히 메리트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안전적인 스탯은 플러스 1.5 세트 핸디 OK 승에 그리고 오버 쪽 접근,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양해 부탁드리면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